안녕하십니까, 김대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스틴 게이츠 선수와 라파엘 PGF 선수 간의 2차전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PGF 선수가 저스틴 게이츠의 특기인 로우킥에 대해서 킥 캐치 전략을 갖고 나왔어요. 킥 캐치를 해서 때린다기보다는 상대를 확실히 눕혀서 테이크다운으로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갖고 나왔는데, 역시 PGF가 아마추어 킥복싱 전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타격 고수다 보니까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눈에 띄었던 거, 저스틴 게이츠가 과거 다른 경기를 봤을 때 클린치에서 약점이 있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클린치를 활용해주면서 니킥을 날리고 게이츠를 괴롭혀 주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더 PGF가 달라붙었었다면 게이츠를 좀 힘들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PGF도 원래 그런 게임을 하는 선수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펴주려고 하다가도 떨어지고 다시 타격전으로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게이츠 쪽이 흐름을 잡아갔는데, 저스틴 게이츠의 원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만 PGF의 타격이 날아올 때 숙이는 패턴으로 공격을 피해내는 거 눈에 많이 띄었죠. 잽 치고 붙을 때도 일단 숙이고, 상대방의 공격이 날아와도 숙이고, 숙이는 패턴으로 상대방 공격을 피해내는 거, 상대방 공격을 숙여서 피한 다음에 그 다음 타를 맞추는 패턴을 이날 많이 썼는데, 그때 떨어져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잡고 때리는 것도 게이츠 선수가 많이 섞어줬어요. 제가 그 페레이라와 안칼라이프의 분석 영상 중에 하나에서 안칼라이프가 할 만한 걸로써 훅을 좀 때려주고, 훅이라고 생각해서 커버링을 올리면 그때 잡고 때려주는 거, 랜디 커투어가 전에 잘 썼던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패턴을 게이츠 선수가 많이 해줬습니다. 잽 치면서 들어가다가 상대방 공격이 들어오면 머리를 본인의 오른쪽으로 숙여주면서 피하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상대의 머리 쪽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어퍼컷이나 훅을 때리는 거. 일반 복싱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더럽게 싸우는 건데, 이거 효과 좋습니다. 그리고 MMA를 하는 사람들은 섞어 쓰면 참 좋은 패턴인데요. 근데 이걸 복싱을 하면서 내가 잡고 때리는 걸 섞어야지라고 생각하면 완전 큰일 나고요. 레슬링 손싸움이 전문적으로 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레슬링을 섞어서 단순히 가서 잡고 때려야지가 아니라 레슬링 손싸움이 섞여서 손으로 잡는 것 같지만 실제로 몸을 실어서 내 체중을 지게 해놓고 그 다음에 때리거나 또 누르거나 하는 거지, 기술로 접근해야 돼요. 근데 손이 나가는 걸로만 그냥 단순히 문자 그대로 접근하면 내 마음과는 다르게 결과는 손이 이렇게 마중 나가는, 잡으려고 이렇게 나가는 결과가 나와요. 그때 오히려 맞으면 공격을 시도했던 쪽이 훨씬 더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잘못 쓰면 안면이 빕니다. 상대방을 잡고 때리려는 거를 잘못 쓰게 되면요. 그런 특징이 있고, PGF가 1라운드부터 또 주력으로 갖고 나왔던 전략 중 하나가 바디샷을 굉장히 많이 노렸어요. 주먹으로도 때리고 킥으로도 차고 니킥도 날리고. 근데 물론 저스틴 게이츠가 반응도 했겠지만 맷집으로 떼어낸 점도 대단했어요. 안면 맷집도 역시 지난 1차전 때도 그랬지만 증명을 했죠. PGF 공격이 아예 안 들어간 건 아니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한 방이면 쓰러지는 공격들을 게이츠는 받아내면서 정면 승부를 했고, 특히 바디로 상당히 많이 두들겼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낸다는 점 확실히 보여줬는데, 예전에 프로복싱에서 그런 말이 있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맷집이다, 세계 챔피언이 되려면. 근데 이 맷집 역시 타고나는 거거든요. 저스틴 게이츠의 그런 타고난 강인함을 볼 수 있었고요. PGF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도 또 나온 게, 폭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지구력이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1라운드가 제일 세고 2라운드, 3라운드 가면서 좀 떨어지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PGF의 그 타격 스타일을 보시면 몸이 펀치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돌아가서 꽂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빨리 치는 스피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몸이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지, 몸의 유연성과 협응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슷한 스타일로 펀치를 쳤던 사람이 다름 아닌 마이크 타이슨 그리고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같은 선수들이에요. 몸이 그런 면에서 부들부들하다 보니까 회전이 잘 먹는 거죠. 근데 타이슨도 그렇고 효도르도 그렇고 위대했던 점은 이 선수들은 헤비급임에도 이 스타일로 강강 펀치를 계속 치는데 특히 타이슨 같은 경우는 10라운드, 12라운드를 뛰어도 끝에 가서 그렇게 스피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홀리필드나 더글라스 전이나 레녹스 루이스 전 이렇게 졌던 경기들에서 완전히 데미지를 받으면서 무너져갔던 건 몰라도 본인이 때리다가 지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효도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효도르 같은 경우는 타이슨에 비해서는 펀치 때리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플링 섞어주다가 이런 걸 하긴 했습니다만 여튼 효도르도 풀파워로 다 치는데도 체력이 소진이 안 되네 이런 탄성을 자아냈던 선수였거든요. 마이크 타이슨은 더 그런 점이 셌고요. 헤비급 선수가 1라운드부터 10라운드, 12라운드까지 거의 비슷한 파워와 스피드로 계속 연타를 날릴 수 있었다는 점 참 대단했다는 게 이번에 또 PGF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게 PGF가 더 밑체급이고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체력이 좀 더 좋아야 맞는 거거든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저런 사이를 쭉 가는 게 그런 점도 저는 많이 느껴졌고 저스틴 게이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둘이 킥복싱 시합을 하면 게이츠가 상대가 안 될 거예요. 질 거예요. 근데 이게 종합격투기 타격으로 가니까 PGF만의 리듬을 읽어서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때려서 다운 뺏고 데미지를 그만큼 줬던 거 이 저스틴 게이츠의 위대함을 볼 수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지만 그렇게 앞으로 숙이는 디펜스는 제자들한테는 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게 실제로 해보시면 저스틴 게이츠니까 적재적소에 잘 섞는 거지 PGF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무릎 카운터나 킥 카운터 잘못 맞으면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프로복싱이나 이런 쪽들을 먼저 했었고 좋아하다 보니까 숙이는 동작을 많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집어넣는 스타일이었는데 제 스승님이 김훈 관장님한테 스파링 하다가 많이 걸리면서 이게 쓰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식으로 깨달으면서 좀 풋워크 위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저스틴 게이츠는 풋워크도 많이 써요. 특히 화끈한 만을 노리는 선수에서 챔피언을 노리는 선수로 업그레이드 하겠다라고 트레버 윈맨 코치와 약속을 한 후에 기술을 보강해서 풋워크가 물 흐르듯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는 동시에 숙여주는 것을 적재적소에 섞어주니까 무시무시한 PGF의 공격도 피해내는 거라고 보셔야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든 이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냐? 저는 쉽진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게이츠의 승리 대단했고요. PGF 선수는 끝나고 패더급 전향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파워는 패더급으로 가면 역시 최고일 것은 분명한데 패더급 선수들은 더 빠르고 체력적으로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PGF가 사실 게이츠한테만 굉장히 힘들어했지 타격전에서는 라이트급에서 대부분 본인이 만났던 상대들보다 PGF가 더 빠른 쪽이었는데 그런 스피드의 우위 같은 것을 패더급으로 가서 못 살리게 되었을 때 PGF는 어떨지 부분은 한번 고민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이즈 자체가 또 라이트급에서 큰 게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앞으로 행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생각해 볼 만한 면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